자, 이제 저와 함께 부사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부사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형용사의 짝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뭐 맞는 말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형용사도 명사를 꾸미고 부사도 또 어떠한 것들을 꾸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꾸미는 역할, 수식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짝꿍이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시면 그 형용사가 부사화가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slow, 늦은, slowly 하면은 늦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짝꿍처럼 생각을 하시죠. 근데 부사를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사라는 것이 꾸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꾸미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문장 전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사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다 이 아이를 적절하게 놔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부사 공부하실 때는 그것만 쏙쏙 빼가지고 공부하실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동사 수식하고요.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식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관련을 해서 어디에 위치를 해 놔야 되는가 자,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우선은 그 위치 가시기 전에 그럼 부사라는 것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우선은 시간 부사. 그러니까 딱 단어의 뜻이 어떠한 시간을 나타내 준다 하면은 그것은 시간 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 단어가 그 단어를 읽으면서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건지 과거 일어나는 건지 그런 시간을 잡아줄 수 있는 단어가 보였다. 그럼 그 아이는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now 현재에 then 그때는 before 전에 ago 전에 둘 다 전인데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already 이미 just 하면은 막 later 하면은 나중에 still 여전히 soon 곧 yet 하면은 아직 안 된 이런 느낌이죠. late 하면은 늦게 early 하면은 이제 빠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딱 읽었을 때 이것이 시간의 느낌을 준다. 그럼 그 아이는 부사. 그래서 그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부사 어디 있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위에 보시는 단어 중에서 누가 됩니까? now가 가장 적절한 아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she is on a diet now 가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중이다 하실 때는 비동사에다가 on a diet 하시면은 다이어트 중인이라는 느낌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신 단어가 되겠네요. 어쨌든 she is on a diet now. 그래서 이 now라는 아이가 문장 맨 끝에 붙으면서 시간을 살려주고 있었다. 그 동물원에 예전에 가본 적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거는 시간을 잡아주는 단어네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라는 이 아이가 시간을 잡아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I have been to the zoo before.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I have been to the zoo 하면은 가본 적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제가 동사 부분에서 사실은 완료 시제를 빼버리고 단순 우리 현재, 과거, 미래에다가 현재 진행까지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have pp형이 오게 되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적이 있다라는 경험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조를 할 때 그런 현재 완료 시제를 잡아주시게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스피킹을 하실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안 쓰셨다고 마커가 노발대발하면서 감점하지 않습니다. Trust me.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시제, 그냥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만이라도 좀 틀리지만 않게 쓰시면 고득점까지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have been, have pp니까 현재 완료. 얘는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 어디로? To the zoo.
동물원에. 그런데 여기에 before이라는 아이가 붙으면서 예전에 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도 우리 부사가 되겠다. 이거 읽으실 때 지금 제가 before 안 했죠. before and after 아닙니다. before이에요. before. I have 이것도 been 아니고요. 선생님들 bean이라고 발음을 하시게 되면 bean 약간 그 콩을 우리가 빈이라 그러잖아요. 그 콩의 느낌을 좀 딱 잡아요. 그래서 bean 하지 마시고 우리가 have pp의 이 I b e e n 요 y는 약간 been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been. I have been to the zoo before.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간 부사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ago와 before의 차이점은 뭐냐?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before는 그냥 예전에, 지금 아까 방금 보셨던 내가 예전에 동물원에 갔다 온 적 있었어.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과거의 한 시점을 그냥 잡아서 말씀을 하실 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before. 또는 더 언제 쓰이냐면은 이제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과거에서 얼마만큼 더 과거, 그 과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과거를 잡아주실 때 before를 잡아요. 자, 이거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나 전에 저 사람 본 적 있는데, 전에 한번 본 적 있어. 그럴 때는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언젠가 그거잖아요. 그럴 때가 before. 그쵸? 그래서 I've seen him before. I've seen him before. I've seen him 본 적이 있어. before. 예전에. 그쵸? 그래서 아, 그냥 과거의 한 시점을 잡고 말씀하실 때가 before. 나는 11년 전에 떠났던 고향에 작년에 돌아왔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11년 전에 떠났던 고향에 내가 작년에 돌아온 거면 제가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겁니까? 빨리 수학 한번 해보세요. 11년 전에 떠났던 고향을 작년에 돌아왔으면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Last year, I went back to my hometown. 다시 돌아갔어. I went back to my hometown. 그런데 그 hometown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that I had left. had left. 선생님들, 제가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had pp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과거에 대한 시점을 하나 잡고 그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고향에 돌아왔었던 행동 하나가 있고 내가 고향을 떠났었던 행동 하나가 있잖아요. 그 두 과거를 비교를 하시면 누가 더 먼저 일어난 겁니까? 내가 먼저 떠났다가 그 다음에 돌아온 거니까 먼저 일어난 과거는 떠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먼저 일어났어 라는 거를 강조하실 때 had pp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I had left 갔던 거고요. 내가 떠났었던 홈타운에 작년에 돌아왔다. 언제 떠났어요? 10 years before. 자, 지금 여기서 10 years before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before이라는 것이 왜 적혔냐면은 last year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last year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전에 떠났던 거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은 11년 전이 되지만 작년 내가 돌아왔을 기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전에 떠났던 거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before이라는 것이 잡혔고, 이 before이 잡히면서 기준점을 어디로 잡은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last year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점,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점을 잡고 그거보다 얼마나 더 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before, 또는 그냥 예전에 언젠가 라는 표현하실 때도 before. 오케이? 그러면 ago는 언제 쓰이는가? ago를 말씀을 하시게 되면 기준이 항상 현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10 years ago 하면은 현재로부터 10년 전, 5 minutes ago 하면은 현재로부터 5분 전. 아시겠죠? before는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더 과거를 잡아줄 때 before를 쓰는 거라면 ago는 현재를 봤을 때 얼마나 전. 오케이? 그래서 네 동생이 5분 전에 전화했어.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5분 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go가 맞는 거죠. Your sister phoned 5 minutes ago. ago가 쓰였기 때문에 아, 현재로부터 5분 전이구나. 만약에 여기에 5 minutes before이 쓰였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그것보다 더 5분 전이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너의 기준점이 뭐야? 예를 들면은
내 보스가 갑자기 사무실에 출장 간다더니 갑자기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5분 전에 제가 게임을 하다가 확 컴퓨터를 껐던 거예요. 그쵸? 뭐 그런 상황. 그럴 때는 보스가 갑자기 들어왔었는데 그 5분 전에 내가 컴퓨터 껐었잖아. 완전 다행이야.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before이 되겠죠. 왜냐면 보스가 들어왔었던 그 과거를 기준으로 5분 전이니까. 근데 얘는 현재를 기준으로 5분 전이니까 ago. 오케이. 그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소 부사를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부사는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ere, there, upstairs, away, far, down, up, back 이런 애들이 있고, here는 여기에, there는 거기에, upstairs는 위에, 위층에, away는 멀리 떨어져, far도 멀리, down은 아래로, up은 위로, back은 뒤에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있었고 10시까지 이곳으로 도착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장소 부사가 어디에 눈에 띕니까? 이곳으로 라는 이 아이가 장소 부사가 잡히겠죠? 그래서 get here, 도착해 주세요. by, 언제까지? 10 o'clock, 10시까지. 선생님들 언제까지라는 것이 by와 until 이 두 가지 많이 아시는데 두 가지는 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전치사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get here by 10 o'clock, 10시까지 도착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here이라는 아이가 우리 장소 부사 구문으로 잡혔었다. 아기가 위층에서 울고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장소 부사는 어디에서 눈에 띕니까? 위층에서.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The baby was crying. 울고 있었어. upstairs.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도착해 주세요. get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도착하다라는 수거를 찾으시게 되면 get에다가 to를 붙여야 돼요. get to.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 10시까지 도착해줘. 그럼 please get to the school by 10 o'clock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get to가 오는데 to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here 앞에 to가 없죠. upstairs도 지금 이 아이 앞에 그 장소를 우리가 보통 잡아줄 때 쓰이는 in이라든가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보통은 자기 혼자서 장소를 아주 여유롭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또 붙이시지 말라는 거. get to here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home, 우리 home이라는 것도 부사예요. 그래서 hey, get home, get home, go home 그냥 가는 거지 go to home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장소 부사 특히나 잡아주실 때 많이 전치사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장소 부사들은 전치사 없이 혼자서 그 뜻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만큼 그 동사인 건지. 그래서 very 하면은 굉장히 그런 거고 much도 굉장히 그런 거고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히 그런 뜻이고 enough는 충분히. 그래서 이 아이가 꾸미는 것이 동사면 동사가 얼마만큼, 형용사면 형용사가 얼마만큼 그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겠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 자,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무척이나 놀랐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였구나. 우리가 보통 놀라다를 be surprised at 이렇게 되죠. be surprised at.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무척 놀랐어. 그러면 이 놀라운이라는 surprised라는 형용사 앞에다가 much라는 아이를 넣으시게 되면 정말 놀랐다라는 거를 살려주시죠. He was much surprised at the news. 오케이?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정도부사는 누가 되겠습니까? 잊고 있었어. 어떻게 잊어?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쵸? 그래서 잊다라는 동사를 얼마만큼 잊었는지를 정도를 잡아주고 있네요. I forgot to give her a call back. call back에 다시 전화를 주는 거고요. 어쨌든 give her a call back. 다시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forgot. 잊어버렸었어. 그쵸? I forgot. 근데 어떻게 forgot 했어? completely forgot 했어.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어. I completely forgot to give her a call back. 그래서 이런 부사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뜻이 좀 풍요로워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정도부사 정말 많이 쓰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태부사라는 것을 보시면 이런 이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선생님들? 그냥 어떤 뜻이냐면은 약간 선생님들께서 흔히 아시는 ly로 끝나는 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양태부사고요. well 잘하게, slowly 천천히, politely 예의 바르게, safely 안전하게 뭐 그런 것들 네, 흔히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이제 양태부사다. 그녀는 환부를 정중히 부탁했다. 자, 그녀는 부탁했다. 그녀는 부탁했다. 주어 동사 뭐를 부탁해? 환부를 부탁해. 자, 근데 사실은 환부를 부탁했다라는 구문 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탁해? 정중히 부탁해. 자, 그래서 환부를 부탁했다라는 그 동사를 얘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였죠. 오케이? 그래서 she asked for a refund가 환부를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She asked for a refund, asked for a refund, ask for a refund.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겠죠? ask for a refund, ask for a refund. 입에 그냥 붙여주세요. She asked for a refund. 근데 어떻게? politely 하면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환불을 부탁했던 거죠. 막 갑질하면서 가서 던지면서 야 바꿔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She asked for a refund politely. 환불을 정중히 부탁했다. 자, 어쨌든 이 politely라는 아이가 ask라는 ask for a refund라는 동사 구문을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직였다. 자, 그는 움직였다. 그는 움직였다. 주어 동사 어떻게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아이도 움직였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였구나. The car moved. The car moved. 그 차는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Slowly.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slowly가 마찬가지로 mov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 그럼 빈도부사라는 건 선생님들 많이 아시죠?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often, 자주, sometimes, 종종,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는, frequently, 빈번하게, 뭐 여긴 빠졌지만 never, 절대 하지 않는 뭐 이러한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애들이 빈도부사가 되겠다. 너는 종종 부모님을 방문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쓰이는 빈도부사 뭐였습니까? 종종. 이거 어떻게 돼요? often을 쓰실 수 있겠네. 미국에서는 often이라고 그러고요.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통틀어서 다 often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발음이랑 좀 섞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often이라고 이 T 발음을 살립니다. 미국 애들만 T를 굉장히 과감하게 빼고 발음을 해요. 미국 영어라고 꼭 최고의 영어는 아닐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냥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영어 하시면 됩니다. 미국 영어가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영국 영어는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영국 영어가 본토인데. 어쨌든 너는 종종 부모님을 방문해야 한다. 그래서 종종 You should often visit your parents. 너는 부모님을 방문해야만 돼. 어떻게? 얼마나 자주? often. 좀 자주 가야 돼. 그는 언제나 회의에 늦는다. 자, 그럼 여기 빈도부사 뭐가 쓰입니까? 언제나 always가 쓰이겠죠? He is always late for the meeting. is be late for 하면은 어디에 지각하다. The meeting 회의죠. 그 다음에 he가 붙었으니까 is로 바뀌었고요. always 들어가서 항상 그렇다. He is always late for the meeting. 그래서 always도 마찬가지로 빈도부사. 자, 의문부사라는 거는 의문사가 쓰이는 거죠. When, where, why, how, who, what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인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너는 언제 결혼했니? 어떻게 갑니까? When did you get married?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의문사가 의문문에서 쓰일 때는 그냥 그 아이가 의문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아이인 거잖아요. when은.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시간을 잡아주는 건 부사라 그랬잖아요. 그쵸? where, 장소를 물어보고 있죠? 장소를 나타내는 건 부사라 그랬죠. why, 이유도 마찬가지고 how, 방법도 마찬가지고 누구, what 이런 것들도 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의문사 자체가 부사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did you get married? 너 언제 결혼했어? 네 생각에는 누가 제일 적절하니? 자, 그럼 여기서 이 의문문에서는 어떤 의문사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라는 것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suitable?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잠깐만 스톱하고 보시면 원래는 뭐냐면 누가 제일 적절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제일 적절해? 누가 제일 적절해?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가셔야 돼? Who is the most suitable? Who
is the most suitable 요거거든요. 누가 제일 적절해? Who is the most suitable? 누가 제일 예뻐? Who is the most beautiful? 그쵸? 그런데 네 생각에는 이라는 거를 같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의문문 있었죠. Who is 이런 식으로 가는 원래 의문문에 그 의문사 바로 뒤에다가 그러니까 동사 오기 전에 의문사 바로 뒤에다가 do you think를 넣으시게 되면은 그 아이가 네 생각에는 이 의문문의 답이 뭐라고 생각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Who is the most suitable 질문이 너는 뭐라고 생각해? Do you think? Okay? Who do you think is the most suitable? 어디가 가장 좋아?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where is the best place? Where is the best place? 이거잖아요. 근데 너 생각에는 어디가 가장 좋아? 하시면 어떻게 돼요? where 다음에 바로 where do you think is the best place?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의문문이랑 섞이게 되면 의문사 바로 뒤에다가 do you think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who라는 아이가 부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용법을 하나씩 이제 보시도록 하실 건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제가 우선 강의를 하나 좀 끊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어느 것들을 수식을 하는지 그거에 따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보시도록 하실게요.